그럼 다시 그 교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그 전에 그 채팅으로 올려주신 것 중에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그 질문 주신 내용 중에서 오전에 그 보니까 제가 쭉 보다 보니까 그 출연 예산 보고라든지 그러니까 오전 시간에 그 부분이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그 제가 업무가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한 번 더 이게 선생님들께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임의로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아니어서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그 문서로 해서 정리를 해서 그 공지사항에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지사항에 등록이 되면은 별도 따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공개됐으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1시 19분에 그 지금 채팅창에 성함이 이제 황인정님으로 되어 있으신데 이때 작년에 이제 기재부에서 기부금 단체를 지정 고시됐고 그리고 작년 기부금 수익금이 0원이다. 이때 홈페이지에 그 실적을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 제가 그 보시면 연간 그 기부금 모금액 활용 실적은 그러니까 홈택스에 공개할 때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명세서가 별도로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그 공시할 때는 단순히 따로 서식이 별도로 없습니다. 단순히 그 기부금 모금액이 얼마고 활용 실적이 어떻게 된다 그런 내용을 기재를 하시면 되는데 사실상 그 기부금 수익 금액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부금 모금액이 없다 그렇게 해서 그 기재를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여쭤보고 싶은 거는 혹시 공시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표준 서식으로 하셨는지 그리고 간편 서식으로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그 표준 서식으로 공시를 하셨다고 하시면 별도로 우리 그 단체 홈페이지에는 그 공시를 하실 필요는 없으시거든요. 왜냐하면은 표준 서식에는 표준 서식에는 기부금 아마 서식에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보시면 한 가지가 기부금 그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있습니다. 그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아마 다 제로로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의무이행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표준 서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그 공개를 한 걸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표준 서식으로 하셨다 하시니까 별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강윤지 선생님 그 질문 주신 거 지금 우리 지금 질문 주시는 게 공익 목적 기부금 범위에 대해서 질문 주셨거든요. 근데 여기에 첫 번째가 공익법인 의무이행 대상이 맞는지입니다. 우리가 법을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은 그 법인세법 시행령 그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 시행령 39조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39조 5항 그러니까 6항에 보면 그 의무이행 대상이 이제 있는데 그 제1항 1항 1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1항 1호에 따른 공익법인들이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문의 주신 공익목적 기부금에 대한 그 범위에서 그 범위는 2호 다목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이행 대상은 여기 1항 2호에 해당이 되면은 의무이행 대상은 아니시고 그리고 그 우리 1항 2호 다목의 이 공익목적 기부금으로서 그 기재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고시 따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그 지정 추천을 받고 하는 그 기부금 단체하고 달리 별도로 기재부에서 알아서 그냥 고시를 하고 만약에 빼게 되면은 그때 또 그 제외됐다고 해서 고시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이란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민병기 선생님 질문 주신 거 교회는 아니고 종교의 보급을 위해서 설립된 시민법상 비영리법인은
기재부 장관 시정 추천이 없이 당연 기부금 단체로 인정이 되는지 이 부분은 그 시행령 39조 1항 1호 마목에 보면 시행령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종교의 보급 아니면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서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허가를 받아서 설립한 비영리법인 그리고 그 가로에서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 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거면 그 마목에 해당이 되시는 거면 별도로 지정 추천 없이 당연 기부금 단체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일영 선생님 주신 거는 제가 그 해당 팀에 한번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최유미 선생님께서 문의 주신 거는 이 제가 다른 분께 설명을 드릴 때 그냥 알고 있는 부분이 출연재산 보고 제출 의무가 있냐 없냐 이거는 어, 제일 이게 출연재산이라는 거는 보통 보면은 어, 그 다음에도 쓸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는 출연재산 보고서 서식을 보시고 그 서식 자체에 내가 기재를 할 게 있으면은 제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재할 게 없다 하면은 제출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출연재산이 당해 연도에 그러니까 출연받은 거는 있고 그리고 이거를 그 다음에까지 만약에 계속 그 사용을 다 못하다가 그 다음에도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년도에 출연받아가지고 그 다음에까지 또 넘어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만약에 단위연도는 하는 게 없다. 그런 경우 그리고 그 전년도에 넘어온 게 있다. 그런 경우에는 출연재산 보고 제출 의무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이 최초 설립 시 출연재산 100만이라는 거는 당초 이제 그러니까 출연재산의 아래쪽에도 그 질문이 있으신데 이 출연이라는 정의를 아마 오전에 그 수업을 했을 건데 이 기부라든지 정리는 이러한 명칭에 상관없이 공익 목적에 사용하게끔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출연을 받으면은 그 이후에 다른 이게 우리가 출연을 받음으로써 그거를 공익 목적에 사용을 해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공익법인들에 대한 혜택으로 제일 큰 부분이 그 무상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원래대로라고 하면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무상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익법인은 그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관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제대로 사용이 안 되고 있다 하면은 당초에 면제받았던 정리사라든지 그게 다시 추징이 되니까 그래서 출연재산 보고도 하는 거고 뭐 공시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출연재산의 이게 일반적으로 회비나 기부금이나 여기서 출연재산의 회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통의 회원들이 내는 회비랑 그리고 기부금이랑 차이가 뭐냐면은 회비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이 단체의 자격을 받고 그에 따른 상응하는 혜택을 받거든요. 회원으로서의 혜택을 받거든요. 그래서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공익 목적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부금은 출연재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어떤 목적에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 그게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그 부분을 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음, 회비 수입이랑 기부금 수입이 만약에 2억 8천이다. 그러니까 기부금이 이때 그리고 보조금이 3억 원이 있는데 간편서식으로 가능하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보조금을 빼고 판단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 기부금이 이제 2억 8천이기 때문에 그건 간편서식으로 이제 해당이 될 것 한데 제가 한 번 더 해당 팀에 확인을 하고 이 오전에 수업하셨던 그 조사관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께 한번 확인해서
그 공지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무이행 여부 우리 한국다원복지재단 사회적 협동조합 담당님 질문 주신 거 의무이행 여부 보고 제출하면서 기부금 모금액 활용 실적을 또 제출하셔야 되는데 이건 별도잖아요. 근데 이때 제출하실 때 공시를 하실 때 표준 서식으로 하시면은 그러니까 따로 하실 거는 연간 기부 모금액 활용 실적을 그러니까 별도로 제출하셔야 되고 만약에 간편서식으로 하신다고 하시면 공시하실 때 그럴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박현정 선생님 질문 주신 것도 보면은 출연재산 범위가 이 기부금 당연히 이거는 출연사안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그리고 김혜영 선생님 주신 것도 이거는 따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들이 다 오전에 주신 거야가 오전에 수업과 관련된 부분들이어서 따로 별도로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허민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탁 관리를 하고 우리 단체랑 어떤 수탁 관리를 하고 있는 네 개 센터에서 각각의 고유 보호증, 번호증이 있는데, 어, 이게 본점과 지점인, 그러니까 우리가 세무서에 등록된 거 있지 않습니까? 세무서에 등록이 될 때 본점과 지점으로 실질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신지 아니면 별도의 각각의 본점에 본점 이렇게 되어 있으신 건지 그게 따라 가지고 어, 그러면은 아마 본지점 개념이 아니시면은 각각으로 되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법상에서 우리 지점이 아니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 한 법인이 아니면은 별도로 만약 기부금을 받겠다 하시면 실질적으로 각각 지정 추천 신청을 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는데 그리고 이게 우리가 본점과 지점이 아닌 경우, 다른 법인일 경우에는 우리가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그냥 교부를 하는 거는 실제 그렇게는 다시 출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출연재산에 오전에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출연재산에 3년 내에 사용해야 되는 요건이 있을 겁니다. 그 요건에 중에서도 뭐 세 가지 중에서 뭐 수익용 자산을 지정한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이 교육관청 허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의로 이거를 하시거나 그렇게는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한번 제가 심각관계상 답변을 정리해 가지고 그렇게 드릴게요. 본 내용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부금 영수증이라고 하면은 기부자 입장에서 보면은 흔히 알고 계시는 게 기부금 단체에서부터 종이로 발급을 받아가지고 회사에 연말정산을 할 때라든지 그때 회사에 제출한다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자기부금 영수증이라는 거는 지금 몇 년, 한 4년 정도 다 돼 가는데, 21년 7월 달에 세청 홈택스 내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기부금 단체가 만약에 기부를 받은 후에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하는데 예전과 같이 뭐 종이로 발급을 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즉 홈택스에서 발급을 할 수 있는 것을 이 전자기부금 영수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서 말씀드릴 거는 그냥 전자기부금 영수증이 혜택이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올해부터 바뀐 부분이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하는데 의무화가 됐거든요. 그 의무화 되는 부분들을 조금 유의를 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하면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 기부자와 기부금 단체 측면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부자 입장에서는 가장 편리한 게, 그, 우리가 만약 기부금 단체에서 이제 기부자가 만약에 연말정산 시즌에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로그인을 했는데 그게 안 보였다. 그게 기부금 단체가 제출을 안 해서 이제 그 확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기부금 단체에 연락해가지고 영수증을 수집을 하고 그 수집한 거를 다시 또 회사에 별도로 제출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런 그 전자 기부금 영수증을 만약에 발행을 하면은 그 발행 내역이 나중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도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그리고 따로 뭐 수집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별도로 제출을 안 해도 되는 그러한 편리함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부를 한 후에 만약에 전자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홈택스에서도 그 기부금 내역을 한눈에 실시간으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기부금 단체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제 편리한 게 있는데, 뭐냐 보시면은 그 홈택스에서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게 참 조금 다루기 어렵다 하면은 좀 불편하긴 한데, 어 사실상 종이로 하는 게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더 나으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면은 간단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긴 한 건데, 인적 사항이 그 종이에 적는 그런 부분들을 키보드로 쳐서 입력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한번 혹시라 만약에 발급을 하실 때 발급을 하고 싶은데 불편함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 세무서라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어떻게 해서든 그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기부금 단체 입장에서도 그 또 조금 혜택으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기부자별 발급 명세도 작성해서 보관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표를 작성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그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영수증을 관리하기 위해서 드는 그런 비용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비용들도 절감되는 효과도 있으니까, 어, 한번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익명으로 저희가, 만약에 신청을 안 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익명으로 발급을 하시는 게,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당연히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발급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익명 발급이라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그리고 기부금 수익이 얼마다, 그런 거를 공시를 해야 되고, 단순히 영수증을 발급을 안 했지만 기부금을 받은 걸 맞으니까, 그리고 공시할 때 그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을 공시를 하는 게 아니고 수익이 얼마인지를 기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기부금 영수증 보다는 그러니까 익명으로라도 무기명으로 발급을 하셔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포인트로 이제 그 올해 세법 개정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적용 시기가 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제 적용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의무화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 발급 대상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으로 되어 있고요. 요건이 직전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해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의 총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의 총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 이때 그러면은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25년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24년 한 해 동안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이 3억 원 이상이라고 하시면 이번 연도에는 그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그 전자기부금 영수증으로 발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발급 기간은 26년 1월 10일까지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4년 한 해 우리가 받은 그 기부금에 대해 가지고 영수증을 발급한 금액이 그 3억 원이 안 된다 하시면 올해는 뭐 종이로 하시든 전자로 하시든 관련이 없지만, 만약에 24년도에 대한 발급액이 3억 원 이상이면은 올해는 무조건 전자로 발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뭐 불이익이 있느냐, 아직까지 이게 올해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불이익은 사실 없긴 합니다만,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혜택들로 인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사실 그 내용은, 제 메인 내용은 방금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 대부분이고, 그러면은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홈택스에 그 시스템이 그 갖춰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홈택스 이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단에 보시면은 우리가 로그인을 하고 상단에 보시면은 그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이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선택을 하시면은 아래쪽에 전자기부금 영수증이 있고, 이 클릭을 하시면은 메뉴가 기부금 단체용에 대한 메뉴가 있고, 기부자용에 대한 메뉴가 있고, 뭐 기부금 단체명 찾기는 별도로 하시면 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개별 발급, 뭐 일괄 발급, 이런 발급 실천 관리, 목록 관리 이런 있습니다. 보시면은 다시 메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별 발급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한 건씩 발급을 하는 거고, 일괄 발급은 여러 건을 한 번에 발급을 할 수가, 엑셀 파일이나 이제 입력을 해가지고 파일 변화를 해서 발급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는 발급 신청 관리는 기부금 단체가 그러니까 기부자가,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기부자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부자가 발급 신청이거든요. 기부자가 그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신청을 하는 건데, 이때 발급을 신청을 하면은 우리 기부금 단체가 발급 신청에 대해서 승인을 하거나 아니면 반려 처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발급 목록 관리에서는 그 발급 목록을, 그러니까 발급한 목록을 확인하고 조회도 할 수 있고, 또 그 그러니까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정도 하시고, 그리고 삭제나 뭐 출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급 권한 신청이라는 거는, 이 전자기부금 영수증은 뭐 그냥 무조건 다 발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발급 권한 신청 메뉴에서는 우리 단체에 발급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권한이 없다고 하면은 발급 권한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이제 기부자용에서는 기부자가 발급 신청, 그 영수증을 발급 신청하는 거랑, 그리고 그 개인이 아니면 그 기부자가 발급받은 그 목록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자 개별 발급의 일부분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따라서 넘어가고, 기부자 요청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이제 기부금 영수증은 우리 기부금 단체에서 발급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기부자가 홈택스를 통해 가지고 기부금 단체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을 하고, 그리고 그 발급을 요청한다고 해서 그대로 발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부금 단체에서 승인을 하면은 그때 그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성인을 해서 발급이 되면은 이 발급 내역을 홈택스랑 모바일에서도
실시간으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 발급은 우리가 발급을 하면서도 착오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금액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인적사항에서 뭐 주민번호 한 자리를 잘못 입력하실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오류가 있는 경우에 이 수정 발급을 통해서 수정을 하실 수 있고, 근데 다만 여기 보시면은 기부 금액 수정 말고 인적 사항은 수정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부 금액이 만약에 그 0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10만 원인데 100만 원으로 발급을 했다고 하면은 그건 수정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그런데 아까도 이제 여쭤보셨던 게 그 무기명으로 하실 때는 익명으로도 발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그 익명으로 된 그 인적 사항을 그 기존에 인적 사항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적 사항을 입력을 하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닌 당초에 뭐 홍길동의 그 주민번호로 해서 발급을 했는데 그거를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기존에 발급된 그 영수증을 삭제를 하고 재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급 삭제도 그 가능한 거고, 그리고 조회를 하시거나 출력할 때도 그 출력을 하실 수 있으신데 기부기간별로 조회를 설정해서 조회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표 서식도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스템을 그 개통을 하면서 이 개인정보다 보니까 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그 기능을 조금 강화를 했는데, 그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어 우리가 영수증 발급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필수거든요. 그래서 필수인데, 근데 그 휴대전화번호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그 휴대전화번호만 넣고 발급을 할 수 있냐? 그게 아니고, 그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그 기부자가 먼저 홈택스에 접속을 해가지고 그 전자기부 아까 우리 그 메뉴에 그 메뉴에 보셨는데 그 메뉴 보신 그 원래는 기부자용의 아래쪽에 여기 로그인을 할 때 개인으로 로그인을 하면은 이 아래쪽에 개인으로 로그인 아래쪽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기부자용 안에 그 전화번호를 등록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 기부자가 먼저 홈택스에 휴대전화번호를 등록을 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시면은 그 이후에 그 기부금 우리 단체가 기부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넣지 않고 그냥 휴대전화번호를 넣게 되면은 그 휴대전화번호도 제가 가지고 있고 주민번호 다 있으니까 그 저희 시스템에서 그 체크를 해가지고 서로 휴대전화번호랑 주민번호랑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서 그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익명 기부가 있는 경우에도 익명 기부로 선택을 해서 전자기부금을 발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전자기부금 발급 권한을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발급을 하려면은 발급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그 로그인해서 보시게 되면 이 단체 지정일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설립하면서부터 당연 기부금 단체로가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경우 허가일을 넣으시면 되고, 기재부 단체,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지정 고시한 단체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 그 지정일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그 첨부 서류에는 설립 허가증이나 시설 신고증, 이러한 기부금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설립 허가증이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 그 기부금 단체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어, 그 고유번호증만 넣으셔가지고 저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유번호증을 넣으시더라도 기부금 단체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설립 허가증이나 시설 허가증 이러한 서류를 꼭 좀 첨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해주시면은 세무서에서 첨부 서류를 확인을 하고 이 적격 기부금 단체다 이런 경우에는 승인을 하고, 만약 그 첨부 서류가 미비하다거나 그런 경우에 다시 연락을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비적격 그러니까 단체가 아니다 하면은 반려 처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빨간색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여기 연락처가 있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은 그 세무서에서 승인 처리가 되면은 문자 메시지로 승인이 됐다, 아니면 반려가 됐다, 그렇게 문자가 메시지가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그, 그 연도 말, 그 분기 말에 그 기재부 장관이 그 고시하는 기반 기부금 단체 같은 경우는 그건 당연한 기부금 단체자, 이 기부금 단체로 그 승인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시가 된 건데, 그 우리 기부금단체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그 지정고시된 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명단을 수집을 해가지고 일괄로 발급 권한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 신청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근데 그 기간이 만약에 12월 31일 날 아니면 3월 3일자로 고시가 됐다고 하면은 이 저희 시스템이랑 기재부 시스템이랑 연동이 되면은 뭐 동시에 그 발급 권한을 부여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연동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3월 말에 그 자료를 받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작업을 해내 가지고 그렇게 하면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좀 감안을 해주시고 한번 그 발급 권한 있는지 조회를 하실 수 있는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혹시 빠져있다 그럴 경우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 기부금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설립 허가증이나 시설 신고증을 첨부를 하셔가지고 권한을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질문 주신 거, 그러니까 기부금 우리 영수증은 반드시 그 본인 명의로만 발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다음 화면입니다. 다음은 여기는 우리가 이제 발급을 할 때 개별 발급 화면입니다. 아까 앞에서 개별 발급 같은 경우에는 건별로 그 발급을 하시는데, 이때 중요한 부분이 위에 쪽에 보시면은 여기 근거 법령이 있습니다. 이 그 건별로 근거 법령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인적 사항을 입력을 해주시고 기부 내용을 입력하고 발급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근거 법령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 우리가 최근에 그 경북 쪽에 그 산불이나 이렇게 피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우리 그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을 위한 그 기부금은 특별 기부금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우리 그 문의 주셨던 그 단체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 그 지정 고시한 일반 기부금 단체인데, 이 일반 기부금 단체인데 실질적으로 그 기부금을 모집한 거는 그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 이재민을 위한 그분들을 위한 그 기부금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는 특례 기부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 근거법령에 천재지변에 생긴 이러한 이재명 구호 문법이다, 이렇게 해서 별도로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닌 그 일반 기부금에 해당이 되는 거면은 또 다른 그 법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령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어, 이거를 만약에 우리 기부금 단체에서 보실 때는 이 근거법령만 있으면 사실 조금 어렵긴 한데, 제가 여기 홈택스 내에 조금 쉽게 할 수 있도록 그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지금 개선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런 거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관리번호라고 있거든요. 이 번호는 우리가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만약에 발급을 할 때, 그 기부가 받을 때 뭐 기부자가 동일한 기부자가
그 미불자라든지 기부금액 혹시라도 동일할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그 중복 발급인지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관리를 조금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이 번호거든요. 그래서 이 용도는 기부금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쉽게 관리하기 위한 번호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교육할 때 여쭤보셨던 그 질문 주셨던 게, 우리는 관리번호를 입력을 했는데, 기부금 영수증을 출력을 해보니까, 이 기부금 영수증에 관리번호가 안 찍혀 있다. 이런 거를 질문을 주신 게 있으신데, 그래서 이 관리번호는 단순히 우리가 이 시스템 상에서 그 중복 발급이라든지 그런 거를 관리하는 목적이지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 그게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일괄 발급 화면입니다. 아마 저희가 보면은 건별 발급보다는 대부분이 일괄 발급으로 하시는 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괄 발급이면 건수가 많을 때 사용을 하시면은 이제 편리하실 건데 그 절차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엑셀 서식 그 내려받기가 있거든요. 여기 클릭을 하시면은 엑셀 서식이 다운받아집니다. 엑셀 서식 다운받아지고 그 파일에 작성을 하신 후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유의사항이 만약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입력을 할 때 그 필요한 요건이 있는데 그 오류가 있으면은 그 오류분을 제외가 되고 정상분만 발급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조금 유의를 해 주실 게 엑셀 서식 발급하실 때 우리가 그 PC에서 보면은 그 파일에 대한 용량이 나오는데 이 용량이 1MB가 초과가 되면은 업로드가 안 됩니다. 1MB라고 해서 조금 작다고 생각할 수가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제가 용량을 지금 그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고 이 1MB 같은 경우는 한 건수가 한 6천 건까지는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엑셀 파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 그렇게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업로드를 해가지고 다 제출하게 했다 해서 끝이 아니고 한 번 더 먼저 이전에 그 엑셀 어, 이거보다 여기서 한 번 더 일괄 제출하시고 난 뒤에 제출 내역이 한 번 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제출 정상적으로 우리가 100건을 제출하려고 했는데 100건이 다 제대로 제출이 됐는지 그 부분을 꼭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삭제가 있긴 한데 이거는 어 여기서 그 일괄로 제출된 목록을 전체를 삭제를 하시려고 하시면 삭제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 100건 중에서 건건이 삭제를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여기서 삭제를 하시면 안 되고 밝은 목록에서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앞에 이거는 아까 우리 엑셀 서식 내려받기를 했을 때 엑셀 서식 내려받기를 했을 때 나오는 서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보시면 지금 자료에 있는 거랑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은 이게 위쪽 거랑 아래쪽 거랑 시트가 구분이 돼 있어 가지고 제가 한눈에 보이기 위해서 조금 편집을 한 건데 그 내용은 동일하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입력을 하실 때 여기 위쪽에 사업자 등록번호랑 넣으시고 담당자 성명 넣으시고 연락처 다 넣어주신 후에 이 아래쪽에 신청 구분 코드 여기서 신규인지 수정인지 삭제하는 건지 이런 코드랑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성명 쭉 넣으신 다음에 쭉 넣으시고 이 엑셀 파일을 저장하시고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는데 말씀을 드릴 게 입력을 하실 때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이 코드별로 원하는 그 텍스트란 형식으로 꼭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업로드를 했는데 그 오류 없이 정상적으로 모두 다 발급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 그 기부자가 아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못했을 때, 어, 발급을 못 받고, 그러면은 그 해당 기부금 단체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세요 하고 기부금 단체에 신청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부자가 발급 신청한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서 해보니까 이거를 기부금 단체 우리 명의로 조회를 해서 그 단체가 나오면은 그 선택을 하고 그리고 기불자가 언제인지 그리고 현금으로나 금전으로 한 건지 아니면 물건이나 현물했는지 그리고 기부 금액이 얼마인지를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발급 신청 관리 화면인데요. 발급 신청 관리 화면인데 여기서는 기부금 단체도 그 신청 내역을 봐가지고 아, 그 발급 그 기부자가 그 발급 신청을 해가지고 신청하면 우리 그 기부금 단체에 해당 내역이 뜨거든요. 이렇게 뜨는데 그 내용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이랑 기부 날짜랑 그게 맞는지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 내용이 맞다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 승인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이렇게 기부한 내역이 없으면은 반려 처리를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근데 반려 처리를 하실 때 꼭 좀 유의를 하실 게 그 반려 사유를 꼭 입력을 해주시면은 그 기부자가 당초에 그 본인 신청했던 곳에 가보면은 그 발급이 안 됐을 때 그 거부 사유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아니다 싶으신 경우에는 반려 처리를 하시고 그 사유를 조금 알기 쉽게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단체가 이미 종이로 발급을 했는데 또 그 기부자가 그 전자기부 영수증을 발급이 어, 해달라고 왔을 경우에는 이게 이 연말정산이 만약에 끝났다 그러면 이중으로 또 만약에 발급하면 이중으로 공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미 그 해당 기부 영수증은 발급이 됐다 이런 식으로 사유를 적어주시고 반려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부 내역이 전혀 없다 이럴 때는 해당 기부 내역이 없습니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음, 우리 발급 목록에서 그 수정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수정 발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서 해당이 되는 게 있으면은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화보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금액을 지금 다른 거는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없고 금액만 수정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우리가 수정은 인적사항 말고 금액만 수정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금액만 수정할 수 있고 이때 정확한 그 금액을 입력한 후에 수정 발급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내용이 인적사항이 기존에 게 잘못됐다. 그런 경우에는 삭제를 하고 재발급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발급 내역을 조회를 하시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 영수증 출력이랑 출력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발급된 내용에서 건건이 만약에 조회 요청을 한다. 했을 경우에는 이거를 선택을 해서 출력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기부자가 홈택스에 들어가도, 그 발급이 돼 있다고 하면 홈택 들어가도 추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거기서 종이로 출력을 하시라, 그렇게 안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기부자 입장이거든요. 그래서는 기부금 단체 입장이었고, 그리고 여기서는 기부자로 에서 들어갔을 기부자 메뉴 아래 있는 발급 목록 관리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그러니까 기부한 개인이 기부받은
기부 후에 그 받은 그 기부금 영수증을 다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만약에 기부자가 여러 곳에 기부를 했다고 하면은 빨간 목록에서 여러 단체들이 나올 거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기부자도 기부금 영수증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우리 기부금 단체 연락이 와서 기부금 내역에 대한 영수증 서식이 필요하다 하면은 굳이 그러니까 안 해주셔도 되고 기부자한테 홈택스에서 직접 로그인해서 확인 가능하다고 안내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출력하실 때는 체크하시고 기부금 영수증 출력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간단하게 발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은 그 홈택스 인터넷 우리가 PC에서 이제 발급할 때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모바일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게 발급을 가능하신데 이때 전체 메뉴를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왼쪽에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전자기부금 영수증이 나오는데 아까 볼 때는 뭐 개별 발급, 일괄 발급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있었는데 이게 모바일이다 보니까 엑셀 서식이나 파일 업로드 이런 거는 안 되고 개별 발급만 가능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부금 영수증 서식입니다. 그 서식인데 여기서 우리가 뭐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굳이 이 기부금 영수증 서, 그 서식을 뭐 발급하실 일은 없으시긴 할 건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여기 아래쪽에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기부금 단체의 지점 또는 뭐 분사무소가 기부받은 경우 지점명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오른쪽 보시면은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21년도에 기재부 그 예규를 한번 보시면 일반 기부금 단체의 분사문서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분사문서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원래는 이게 그 지점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이 위에 대한 이 단체 본점에 대한 그 내용만 그냥 단체명으로 돼 있었는데 이거를 기부를 본점이 아닌 그 지점에서도 기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근데 기본 영수증은 본점에서 발급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만약에 지점에서 기부를 받고 이 위에가 지점에 대한 내용을 적고 기본 영수증을 발급을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음, 어, 이, 이게 가산세도 해당이 되고 실제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면 본점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부받은 그 지점이나 분사무소의 인적 그 사항을 또 기재를 하실 수가 해서 발급을 하시면은 실질적으로 기부영수증은 본점에서 발급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부받은 곳은 지점이다. 그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 이제 조금 개선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려서 아까 여기 그 개별 발급에 지금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면서 지점에 대한 따로 기재를 한다고 했는데 어, 잠깐만요. 여기서는 이 개별 발급 화면에서는 별도의 지금 본점과 지점이 구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근거법령 아까 제가 그 특례 기부금이랑 그 설명드리면서 근거법령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때도 이 서식에서는 뒷면에 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참고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기본연수 발급 합계표 서식입니다. 우리 기본연수 발급 합계표는 어, 6개월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제출하실 때 만약에 서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여기 6번 유형란에 우리 단체의 그 해당되는 유형을 선택을 하시고 이 아래쪽에 그 기부금 영수증 총 발급 건수랑 발급 금액을 기재를 하실 수가 있으신데 여기서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혜택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서식을 발급을 제출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자기부명수증도 발급을 하시고 종이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는 전자기부명수증에 대해서는 발급 기재를 하실 필요는 없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 여기까지 그 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다 드렸고, 그러니까 자주 묻는 사항에 대해서 이제 막 같이 보고 그렇게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1번 한번 보시면은 이 전자기본교수 제도가 모든 기본단체 적용이 되느냐, 이게는 그냥 그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부금 단체가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세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 단체들만 기부금 단체이고 그리고 그 단체들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게 전자기부금 영수증 그 발급 의무화가 올해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반드시 발급을 해주셔야 되는 그 요건으로는 그러니까 올해 25년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4년도에 그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의 총 합계액이 그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그때는 내년 2026년 1월 10일까지 반드시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발급하실 때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아이디나 비밀번호 로그인해서도 그 발급을 하실 수 있으신데 조금 유의를 해주실 게 어, 우리가 여기서 발급을 하면은 그 기부자들도 혜택을 다 받거든요. 뭐 사업자인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거고 그리고 근로자인 경우에도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때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밀번호 입력해서 하긴 하는데 아이디나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관리를 하실 때 꼭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급 권한, 그러니까 당연 기부금 단체가 발급 권한 신청하실 때, 그 고유번호 쪽만 첨부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인허가점을도 같이 첨부를 해주셔서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잠시만요. 네. 6번 같은 경우에 그 기부일자를 발급일 현재보다 미래일자로 발급을 할 수 있느냐? 그 기부금 단체는 당연히 그 기부금 수령한 날을 기부일로 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급일 현재보다 미래일자로 지정해서 발급을 하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 만약에 오늘 기준으로 해서 제가 뭐 다음 달 5월 달에 기부를 할 테니까 그 기부금 영수증을 좀 발급해 주세요라고 하더라도 우리 기부금 단체에서는 실제로 그때 기부를 받으신 후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해 주셔야 되지 지금 발급을 하면서 미래일자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7번 같은 경우에는 한번 또 지난 교육 때 이거 있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정 고시하기 전에는 발급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거는 그 고시된 명단에 우리 그 기부금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 고시된 내용에 우리가 어떤 사유로 해서 빠져 있다. 그런 경우에는 기부금 단체로 승인이 안 된 거니까 꼭 좀 유의를 해주시는데 그 고시
만약에 기부금단체로 우리가 그 전에 법령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그 법 민사법 시행령의 39조의 그 내용을 보면은 어, 우리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그 단체에 대해서는 그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에 1월 1일부터 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3월 말에 고시를 하고 6월 말에 고시하고 9월 말에 고시하고 12월 말에 고시가 있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 각각 분기별로 그 고시된 후에 소급해서 1월 1일부터 해서 기부금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게 지정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이지 그까지만 소급해서 발급이 가능한 거지 그 이전 연도까지 뭐 소급해서 발급을 할 수 있다 그런 건 아니니까 꼭 좀 유의해 주시고 아까 전에 홈택스에서 발급을 하실 때 그 경고번역 넣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조금 그 우리가 소급 발급을 할 때 유의하실 게 그 경고번역 선택을 하실 때 보시면은 그 정확한 명칭이 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 등으로서 그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 지정에 고시한 법인에게 지출한 기부금이 있습니다. 이 법령을 선택을 해서 소급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법령을 선택을 하시지 마시고 꼭 그 맞는 근거 법령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정일이 속하는 1월 1일까지만 소급이 발급이 가능한 것이지 전년도까지는 그 소급은 안 된다. 꼭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10번의 그 익명 기부에 대해서는 어, 잠깐만요. 익명 다시 한번 더 가가지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그 기부자 구분에 개인이 있고 사업자 번호가 있고 익명이 있습니다. 이 익명으로 선택을 하시면은 그 발급을 가능하시니까 만약에 발급을 하신다고 하시면 익명으로 선택을 해서 발급하시고 그 이후에 익명으로 기부하신 분이 다시 기부 명수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그 당초에 익명으로 해서 발급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 그 수정을 해서 발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번호랑 그런 걸 기재를 하면서 당초에 그 부분을 알 수 있게끔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금전이 아닌 현물을 기부하는 경우에 그 쌀이나 뭐 이런 물건을 기부를 하는 경우에도 기부금 발급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자기부금 영수증은 모바일에서도 발급은 가능한데 개별 발급만 가능하지 만약에 일괄 발급이라 서식 출력 등은 홈택스에서 가능하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고 끝으로 당부드릴 점은 어, 각각 세법 개정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자기부명세증 발급 의무와 관련해서 올해부터 의무화가 시행을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24년도에 3억이 넘어갔다 하시면은 3억 이상이라고 하시면은 올해는 꼭 전자기부명수증을 발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의무행 여부 보고 관련해서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거는 제가 하반기에 점검을 하면서 그 점검 대상이 되는 지금 그 단체들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지금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 발송했는데 그리고 혹시라도 안내문 못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의무행 여부 대상이 되는데 못 받았다 그런 경우에는 꼭 좀 그 의무행 여부 보고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그 의무 사항들도 이행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업무를 하시면서 그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그 세무서라든지 뭐 지방국세청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언제든지 친절히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